2026년 7월 24일. 여러분, 집안에 어떤 물건이 얼마만큼 있는지 아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의 흐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더러워진 것들은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비워내고 새롭고 좋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지요. 만약 운의 흐름이 좋아지길 바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안의 물건을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안 입는 옷과 신발은 물론 가방, 지갑 등 재물운을 상징하는 것들을 어떻게 버려야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금전운이 들어올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비워내서 인생의 새로운 운이 더 많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복을 부르는 지혜와 함께 해주세요. 낡고해진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이렇듯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해 잘 관리를 해주어야 하고 버릴 때는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풍수에 따르면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것에 있어 낡고해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운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하죠. 특히 금전 즉 돈과 관련된 것들이 더욱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속옷이 해져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무심코 봤는데 구멍이 난 경우 또 고무줄이 늘어나 있는 것 등이 보이면 그냥 바로바로 정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번만 더 입고 정리하지 않고 까먹고 처리를 못하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속옷은 걸레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하는데요. 낡은 속옷 혹은 낡은 러닝 셔츠 등을 그냥 버리지 않고 자른 후에 걸레로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절약을 하기 위해 자원을 재활용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동복을 원한다면 재활용의 의미를 떠나서 내 자신의 운을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지요.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원을 계속해서 재활용하려는 것은 금전을 아끼고 내 삶을 더욱 번영시키기 위해서일 텐데요. 삶의 번영을 위해서는 절약 정신 역시 있어야 하지만 내 운을 챙길 줄 아는 그릇을 만드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옷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만약 여러분들이 재물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바란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내용 중 하나가 이거일 텐데요. 댓글에서도 종종 물어보십니다. 어떤 색상의 속옷을 입으면 좋을까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속옷의 색이 상징하는 의미를 생각하셔서 입는다면 참 좋습니다. 특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빨간색 계통으로 승진이나 명예를 원하면 노란색 계통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은 인맥을 형성하려면 녹색이나 푸른색 계통으로 바꾸면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24일 현재 한여름 같은 시기에는 양기가 가득하지만 평소 본인의 기운에 음이 가득하거나 예투를 검은색으로 입는 경우가 많다면 속옷 선택이 중요합니다. 겉옷 역시 환한 색이 좋지만 여건상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실 때가 있으시지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속옷은 더욱 밝은 계열의 색상으로 입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환하고 선명한 색상 위주의 깔끔한 속옷을 선택하셔서 우리 몸의 기운을 잘 순환시키면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금전운이 좋아져서 돈이 더 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옛 조상님들 역시 재물은 물론이고 기운의 전반적 흐름에 있어서 속옷 자체를 너무 어둡게 입는 것은 안 좋게 여겼다고 하지요. 그러니 지나치게 항상 어두운 색상의 속옷을 고집하는 것 역시 나에게 들어올 복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밝은 것과 요란하여 눈이 아프고 너무 화려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앞서 선명한 색상이나 밝은 색상을 입는 것을 추천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과하게 요란한 속옷이나 옷을 몸에 입고 나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이런 것들은 조금 지나치다고 느낄 수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패턴으로 가득한 옷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옷과 속옷, 액세서리 등을 보관하는 것은 바로 운을 만드는 행동이란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집에 방문해 옷장을 여러 옷의 보관 상태를 보면 그 집안이 얼마나 부자이고 앞으로 운이 트티에스 집인지 대략적인 느낌이 온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쓰임에도 좋다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옷이 함부로 걸려 있거나 아무 곳에나 쌓여 있거나 구겨진 채로 방치되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다면 그 집에는 좋은 운이 들어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집을 방문한 분들이 집이 과연 앞으로 번성하게 될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일반적인 사람들도 구겨지고 색이 바르고 냄새가 나는 옷을 입은 사람을 본다면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을 것이지요.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의 운은 차차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운이 풀리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좋은 운을 맞이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집 옷장을 한번 열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옷을 골라내서 꼭 버려주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이지요. 그런데 옷 역시 잘 버려야 합니다. 특히 내가 입던 옷과 속옷은 아무데나 그냥 함부로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특히 나의 운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속옷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속옷의 경우라면 입던 속옷에 조금의 손상이 있다면 무조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모양의 변형이 있는 것도 빠르게 처분해 주세요. 간혹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라고 하면서 늘어진 속옷, 해진 속옷을 입는 분들이 계신데요. 속옷은 바로 여러분의 운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정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운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게 있겠어라며 경시하는 사람에게는 들어오려다가 나가는 경향이 있지요. 특히 속옷의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요. 주기에 맞춰서 분류해 두는 것이 가장 콧방귀 좋습니다. 날짜에 따라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수납을 해두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버리기도 쉽고 구분하기 정말 쉬워집니다. 특히 속옷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주기로 교체하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만약 6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 속옷의 모양도 서서히 망가져서 신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지요. 어떤 분들은 나는 속옷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자주 삶아주는데 꼭 버려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미국 한 대학의 교수는 아무리 속옷을 세탁하거나 삶더라도 기본적인 박테리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꼭 주기를 잘 체크하고 교체해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였지요. 그러니 운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교체 주기를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옷장을 열어보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겉옷 한두 벌은 있으실 텐데요. 아마 이런 옷들은 오랫동안 입지 않아서 색이 바랬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주 입는 티셔츠나 셔츠의 경우도 입지 않는 것은 정리를 해줘야 하지요. 꼭 아셔야 할 것 중 하나가 옷을 3년, 최대 5년 이상 입지 않았던 것이라면 무조건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옷장 안의 옷은 꽉 채우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좋은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또 이렇게 오래 방치된 옷들은 앞으로 입을 일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 힘들었던 시기, 좋은 평을 듣지 못했던 옷, 내 모습을 더욱 초라하게 보이게 하는 옷처럼 느껴지신다면 무조건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이 없었던 시기에 입었던 옷이거나 또 이 옷을 입으면 왠지 나쁜 일만 자꾸 생긴다거나 그리고 자녀들이 입었던 티셔츠, 트레이닝복 등을 꾸역꾸역 입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옷을 입게 되면 나에게 좋은 운이 들어오지 않는 힘든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옷을 바로 버리시지 마시고 일반적인 옷들 티셔츠나 바지의 경우에는 약 일주일 정도는 집안에 비 잘 드는 곳에 두셨다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겉옷의 경우 약 2주 정도가 좋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버려야겠다 하고 무턱대고 버리면 좋지 않습니다. 옷이나 속옷은 여러분들이 피부 위에 닿고 신체의 일부처럼 여겨졌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운을 다 빼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속옷 역시 그냥 버리면 찜찜할 때가 참 많은데요. 내가 입던 속옷을 바로 여러 쓰레기들이 있는 휴지통에 집어넣을 때 가끔 찝찝한 기분을 느끼신 경우가 한 번쯤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몸의 기운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릴 것은 꼭 버려야 하는 것이 맞기에 더욱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런 경우 그냥 버리기가 어렵다면 조금 놔두셨다가 버리는 것이 좋고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다면
몸의 기운이 빠질 수 있도록 세탁한 후에 검정 비닐에 잘 싸서 버리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깨끗이 세탁하는 이유는 깃든 본인의 기운을 제거하고 그래야 새로운 운이 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검정 비닐에 넣을 때는 속옷을 잘라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비닐은 꼭꼭 밀봉해서 쓰레기 봉투 속에 안 보이도록 버려주는 것이 내 운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참고로 시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시간의 경우 크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강할 때가 운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니 날씨가 좋은 날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버린다면 더욱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속옷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좋지 않고 찝찝한데 그냥 아예 내 눈앞에서 사라지도록 태우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곳을 태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워버리는 거는 정말 일부의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태운다는 것은 정말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인데요. 저희나 교회에서도 돌아가신 사람들의 물건을 태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전통에서 사람을 대체하는 물건으로 이 속옷을 말해왔는데요. 겉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빌어주기도 하고 의식을 치르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물려받기도 하는 등 정말 큰 기운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고유의 물건을 태운다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옷들은 내 몸과 같이 비유를 하기도 하며 그래서 재물운이나 건강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이 옷을 함부로 태우지 않는 것이 안 입는 옷과 속옷을 버리기 위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옷장 속 안 입는 옷과 속옷을 어떻게 버리는지 아셨다면 다른 물건들을 버리는 방법이 있나 하실 텐데요. 잠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발 역시 바로 버리면 안 되고 일정 기간 묵혀두었다가 버려야 합니다. 버릴 신발이 있다면 며칠 동안 묵혀두었다가 자신의 기운과 채취가 다 빠지고 나면 그때 버리시거나 수거함에 넣는 것이 좋지요. 이때 끈이 있는 신발이라면 끈을 풀고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말의 경우 속옷과 달리 세탁하지 않고 그냥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지갑의 경우도 금전운과 큰 관련이 있는데요. 그동안 감사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봉투나 비닐에 넣어서 보이지 않게 잘 넣어서 자연에 돌아가게 한다는 마음으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갑을 떼는 본인의 기운이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재물을 불러오는 물건이기에 지갑 안에 내지나 지폐를 나눠서 넣는 그곳을 가위로 잘라서 버려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번성했던 시절의 지갑, 무엇을 하든 잘 풀리던 시절의 지갑이라면 재물과 깊은 연이 있는 지갑이기에 이것은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도 기운이 있으며 그 기운은 시간이 지나면 쇠약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지갑의 기운이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다 소모됨으로의 시점에서 새 지갑으로 교체해 새로운 상승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잘 맞는 지갑은 재물운을 상승시키고 재물을 보호하며 지속적인 재물운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방 역시 금전운과 관련이 깊어 잘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요. 가방 밑바닥을 항상 잘 닦아 주어야 합니다. 가방의 밑바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지요. 그리고 외출 시 사용한 가방은 집에 돌아오면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러운 가방은 나쁜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방이 더럽거나 얼룩져 있으면 재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깨끗한 가방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심하게 얼룩진 가방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는 앞서 말한 지갑을 꼭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만 달랑달랑 따로 들고 다니는 것보다 가방 안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방은 재물창고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에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지갑이 있어야 더욱 재물운이 크게 들어옵니다. 결정적으로 가방 안에 음식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변질될 수 있는 음식을 그냥 넣어두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가방 안에 나쁜 기운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음식을 보관해야 한다면 별도의 쇼핑백을 사용해 주세요. 또 가방을 항상 가득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득 찬 상태는 다음에 비워질 일만 남은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 외출 시에도 필요한 물건만 간단하게 챙기는 것이 돈과 재물을 불러들이기에도 좋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옷은 물론이고 나의 소지품에 나의 기운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이어도 일정한 원칙으로 버려야 하고 나쁜 기운이어도 반드시 없애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로부터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나의 기운이 묻어있는 것은 함부로 남을 주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소지품과 옷이 나의 기운이 살아날 때 입었던 옷이라면 나의 좋은 기운이 가득 담겨 있고 나의 운이 하락할 때 입었던 옷이라면 나의 나쁜 기운이 듬뿍 묻어있지요. 그러니 물건을 버릴 때가 되어버릴 때는 단 1%의 미련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괜히 버렸다,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내 기분도 상하고 탁한 기운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잘 버리고 잘 처리하게 되면 그렇게 처분하게 된 만큼 새로운 복과 기운이 채워지게 되어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안 입는 옷과 속옷, 가방, 신발, 지갑 등 자주 쓰는 소지품들을 정리할 때는 매번 작은 고민이 생겨나는데요. 오늘 정리법을 통해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복을 부르는 지혜,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풍요와 번영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돈복을 부르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요즘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큰 돈이 들어오기 직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기 전에는 돈보다 먼저 얼굴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얼굴 변화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며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미 좋은 흐름이 시작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사업 성공, 큰 계약, 뜻밖의 행운을 얻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얼굴에서 먼저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들어올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주변에서 얼굴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거나 거울 속 모습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다면 특히 집중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가 되기 전 가장 먼저 변하는 얼굴 부위는 물론 큰 돈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징조와 실제 성공한 사람들의 얼굴 변화 사례, 그리고 아직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도 모두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얼굴에 지금 어떤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복을 부르는 지혜와 함께 좋은 운의 흐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좋은 일이 생긴 사람을 보면 말하기 전부터 이미 얼굴에서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반대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은 아무리 밝게 웃어도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의 운과 얼굴 기운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고 운이 달라지면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표정도 밝아지는 것인데요. 이런 변화는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는 경우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얼굴에 나타난 눈의 변화입니다. 반대로 힘든 시기가 오면 아무리 애써 웃어도 얼굴이 어두워 보입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입꼬리가 자꾸 내려가며 전체적으로 생기가 없어 보이는 것이지요. 이것 역시 운의 흐름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예로부터 얼굴은 인생 성적표라고 불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운이 올지가 모두 얼굴에 드러난다는 의미이지요. 특히 금전운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얼굴의 변화가 먼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몸이 좋은 기운을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생긴 시기보다 얼굴이 먼저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얼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뀔 때 얼굴 전체가 변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달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눈빛입니다. 관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눈입니다. 눈은 그 사람의 정신과 기운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부자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눈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납니다. 눈동자가 또렷해지고 눈빛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특히 눈의 흑백 경계가 선명해지는 것을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흰자와 검은 자의 구분이 뚜렷해지고 눈동자에 빛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지금 좋은 기운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빛은 어떠신가요? 맑고 또렷하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조금 흐릿하고 탁해 보이시나요? 자신감이 생긴 눈은 확실히 다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눈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반대로 눈빛이 흐려질 때는 운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피곤해 보이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눈은 재물은 함께 약해진다는 신호이지요. 그래서 눈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은 성형으로도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쌍꺼풀을 만들거나 눈크 크기를 바꿀 수는 있어도 눈빛 자체는 마음과 운에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 지금 그 사람에게 좋은 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눈빛이 예전보다 밝아졌다면 이미 재물운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돈이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얼굴의 다른 부분에서도 신호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눈빛이 먼저 살아났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실제로 큰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얼굴의 또 다른 부분에서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마와 얼굴 전체의 빛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마가 밝아졌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뭘 바른 것도 아닌데 이마 부분이 환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운이 들어오는 신호이지요. 관상에서 이마 중앙 부분을 임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임당이 밝아지면 귀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귀인이란 나를 도와줄 사람,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사람을 만나게 되는 운을 말하지요. 실제로 큰 계약을 성사시키신 분들을 보면 그 전에 이마가 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에서 얼굴이 환해졌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시기이지요. 그리고 얼굴 전체에 윤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피부가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얼굴에서 생기가 도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치 안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환하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금전운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타이밍이지요. 반대로 얼굴이 칙칙하고 어두워 보일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 기운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큰 기회가 오기 전에 이마가 밝아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거울을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환해 보였다면 그 미팅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더 구체적인 신호를 알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웃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눈빛이 좋아졌다면 이제 얼굴 전체에서 나타나는 대운의 징조를 전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웃을 때 특별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웃을 때 생기는 선들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있는 주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웃을 때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선들이 있는데요. 이런 선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돈복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웃을 때 입 주변에 부드럽게 생기는 팔자 모양의 선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팔자주름을 걱정하시는데 사실 평소에는 엄청 진하지 않고 웃을 때만 생기는 이 선은 좋은 신호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자주 웃는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자주 웃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운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눈가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잔잔한 선들은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선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재물이 쌓인다고 합니다. 특히 만려운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요. 요즘 여러분이 평소보다 웃는 일이 많아졌다면 그것도 좋은 신호입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표정이 밝아진다면 이미 운이 바뀌고 있다는 징조이지요.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과거 사진과 비교했을 때 얼굴 표정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주 웃고 더 밝은 표정을 짓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상 자체가 좋아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요즘 예전보다 웃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혹은 거울을 볼 때 표정이 밝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재물운이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좋은 신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신호도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빠져나가는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재물운이 올라가는 신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돈이 새어나가는 신호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먼저 미관을 자주 찌푸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미간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당 부분이 어두워지고 귀인이 막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미관을 자주 찌푸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거울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미간에 세로로 주름이 깊게 박혀 있다면 지금 재물의 흐름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자꾸 내려가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무표정일 때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으면 불평불만이 많아 보이고 좋은 기회가 멀어진다고 하지요. 코 주변의 변화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코는 재물을 상징하는 부위인데요. 이 부분이 칙칙해지거나 트러블이 자주 생긴다면 금전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얼굴 전체가 어두워 보이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자도 피곤해 보이고 화색이 없다면 지금 운의 흐름이 약해진 상태일 수 있지요. 무엇보다 눈빛이 탁해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은 운의 흐름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인데요. 눈동자가 흐리고 생기가 없어 보인다면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얼굴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들이고 마음을 바꾸면 얼굴도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운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먼저 한시장 상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는데요. 장사가 그럭저럭 되긴 했지만 크게 나아지는 것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랍니다. 본인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먼저 알아본 것이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백화점 식품에서 연락이 왔고 그곳에 입점하게 되면서 매출이 몇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과거 사진을 보니 정말로 그때부터 얼굴 표정이 달라져 있더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분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몇 년간 큰 거래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거울을 보니 이마 부분이 평소보다 환하게 느껴지더랍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오후에 큰 건물 매매 상담이 들어왔고 결국 그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이후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얼굴 상태를 확인하신다고 하시더군요. 한주부님의 경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본인도 모르게 자주 웃게 되더랍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다고 하지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분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으시면서 집안 형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그 시기 사진을 보니 확실히 얼굴 표정이 밝아져 있었고 특히 웃을 때 나타나는 선들이 부드러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사람 얼굴 좋아지더니 정말 잘 되더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운의 흐름과 얼굴의 변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직장인분은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본인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요즘 눈빛이 다르다는 말을 했고 실제로 승진 발표가 났을 때 본인이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얼굴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몸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기운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내 얼굴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운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얼굴은 바꿀 수 있습니다. 타고난 골격은 어쩔 수 없지만 얼굴에서 나오는 기운과 표정은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웃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한번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표정이 밝아집니다. 이것만으로도 얼굴 근육이 달라지고 인상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무표정일 때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무심코 미간을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입꼬리가 내려가 있지는 않은지 체크하시는 것이지요.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도 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